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와 굴착기 운전기능사 문제풀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굴착기 다들 알고 계십니까?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엑스커베이터라고도 우리가 불리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이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백호라고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뒤에, 트랙터 뒤에 괭이가 실려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백호라는 명칭을 쓰고도 있고, 또 포클레인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참고로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중장비 운전을 하셨는데, 당신의 직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포클레인 운전기사, 아버지가 그렇게 운전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한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굴삭기라고도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건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내는 기계. 그래서 최근에 표준화된 공식 명칭이 굴착기다라는 것만 좀 참고하시면 앞으로 이제 굴착기라고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굴착기의 구조와 작업 방법. 그래서 핵심 테마 이론 기출 중에 이 네 가지. 제가 원래 학습하는 방식이 이 네 가지의 파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하는 건데, 실제로 문제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모든 핵심 테마 이론 부분을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문제풀이를 많이 경험해 보신 이 책의 저자분들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다고 먼저 문제풀이를 하는 것보다도 학습 목표를 통해서 내가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정립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굴착기의 종류 및 구조에 관한 기초 문제가 매회 두세 문제 정도 출제되므로 구조 및 특성 등을 이해하고 암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굴착기의 종류, 구조가 왜 중요할까요? 이제 다음 파트, 엔진의 구조와 작동 원리, 또 전기 및 셰시, 유압장치 등등 모든 구조는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부분을 이해하려면 핵심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파트를 학습할 때에도 토대가 되는 내용이므로 꼼꼼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각각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각 부품의 명칭과 기능, 역할에 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굴착기의 종류와 작업 방법 등을 충분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실전에 갔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명칭이 무엇인지, 기능이 무엇인지, 또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굴착기의 종 및 구조에서 굴착기의 용도와 역할 부분입니다. 굴착기의 주 용도로 옳은 것은,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토목공사에서 텃파기, 쌓기, 깎기, 메우기 등을 하는 장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충 설명을 보시면요, 굴착기의 용도와 역할에서 토양을 굴착하는 장비다 라는 거죠. 그리고 동력에 의해 버킷으로 굴착할 수 있는 굴착 장치와 무한궤도식 또는 타이어식, 그리고 자주식 장치로서 자체 중량 1톤 이상의 것을 말한다라고 보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목공사가 혹시 뭘까요? 토목공사. 그렇죠? 사회의 어떤 기초시설, 교량, 뭐 철도, 댐 이런 것들을 하는 공사를 이야기하고 주로 이제 집안 이런 것들을 개량하는 공사다. 그게 바로 토목공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읽고 1번 정답을 골랐다고 해서 그냥 바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남은 보기들도 한번 이렇게 한 번씩 훑고 넘어가는 겁니다. 물건을 인양할 때 사용하는 장비는 뭘까요? 기중기죠, 기중기. 그리고 터널 공사에서 발파를 위한 천공을 하는 장비는 당연히 천공기가 되겠고요. 도로공사에서 평탄 및 다짐을 하는 건 뭐겠습니까? 롤러 장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중 굴착기의 주행 방식에 따른 분류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파트 도로교통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 등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잘 보고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사파가 돼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당연히 그림을 충분히 보고 그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예, 보시면 타이어, 굴착기는요, 타이어식, 타이어로, 주행 방식에 따라서 타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무한궤도,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보기를 보시면 실린더형은 뭐겠습니까? 유압장치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실린더형. 모터는 당연히 전기 모터, 구동 모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항식과 비자항식은 선박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항식은 자체 동력을 가지고 있는 선박, 비자항식은 예인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끌려가는 그런 선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기계식은 당연히 기계로 이루어진 방식, 인력식은 사람으로 하는 것. 그래서 남은 보기들도 한 번씩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식 굴착기와 무한궤도식 굴착기의 운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무한궤도식은 기복이 심한 곳에서 작업이 불리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타이어가 기복이 심한 곳에 들어가기가 적합할까요? 아니면 무한궤도식이 적합할까요? 당연히 무한궤도식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견인력이 강하다. 무한궤도식은 견인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이 견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기계 등이 바퀴나 궤도를 통해 지면에 가하는 힘. 그래서 지면에 가하는 힘이 무한궤도는 넓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견인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남은 보기들도 한번 보시면요. 타이어식은 당연히 장거리 이동이 쉽겠죠. 그리고 기동성이 양호하다. 타이어식은 주행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무한궤도식은 습지, 사지, 연약지방 이런 데서 작업이 가능한 특성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한궤도식 굴착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무한궤도식을 우리가 딱 떠올리면 당연히 주행 저항이 큽니다. 궤도가 굉장히 크죠. 넓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이 클 수밖에 없고 기동성도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자, 남은 보기들을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이제 무한궤도식과 타이어식 이렇게 구분을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간단한 표를 이용해서 암기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문이 굉장히 길지만 저는 이제 무한궤도식 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무한궤도식의 장점과 단점인데요. 일단 장점은 습지, 사지, 연약지반 이런 곳에 견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무한궤도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접지압이 강하고 견인력이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뭐겠습니까? 무한궤도식은 기동성이 좋지 않아요. 장거리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저항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 파손의 위험이 있어서 무한궤도식은 도로로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 이제 특수 허가를 받은 구역은 진입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궤도식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반대가 뭐겠습니까? 타이어의 장단점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학습해 주시면 남은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무한궤도식 굴착기의 설명이겠죠. 접지 압력이 높고 견인력이 크다. 암석 및 습지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포장도로 주행 시 도로 파손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무한궤도식의 장점 및 단점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표로 꼭 기억하고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 반대되는 것은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굴착기의 주요부로 넘어왔습니다. 굴착기의 3대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사파를 통해 보신다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작업장치. 그래서 작업장치의 기능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붐, 그리고 암, 여기가 버킷이다. 여기가 붐이고요. 여기가 암, 버킷.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부의 전체. 이 상부의 전체는 뭐가 있을까요? 엔진, 유압장치, 연료 탱크, 또 여기 운전석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부 주행체. 그래서 하부 주행체는 트랙, 이 트랙을 구동하기 위한 각종 장치, 모터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4번은 뭘까요? 공합장치는 공기 압력을 이용하는 장치로서 굴착기의 3대 구성 부품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굴착기의 작업장치에서 이제 전부 작업장치인데요. 이 전부라고 하는 것은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굴착기에 아주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굴착기의 작업장치가 아닌 것은, 그래서 작업장치에는 아까 설명드렸었죠? 여기 붐, 그렇죠? 그리고 암, 그리고 버킷. 그래서 붐은 일반적으로 이제 막대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대기, 그리고 암, 우리 팔이죠, 팔. 그리고 버킷. 실제로 작업을 하는 최종의 작업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트는 뭘까요? 혹시 지게차 운전기능사를 취득하시고 또는 이제 공부하시고 넘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스트는 지게차의 핵심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마스트 안에 포크, 캐리지 이런 것들이 부착이 되어서 상하로 옮겨 다니면서 하역 작업을 이제 하는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마스트는 지게차의 구성 장치가 되겠습니다. 굴착기에서 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작업장치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디퍼, 스틱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참고로 디퍼와 스틱과 암, 요 세 가지는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암, 디퍼, 스틱, 디퍼, 스틱, 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좀 암기를 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고요. 남은 보기들을 보시면 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개 또는 두 개의 유압 실린더에 의해 붐이 움직인다. 그래서 대부분의 붐은 한 개의 유압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두 개의 유압 실린더로 사용하는 것은 좀 넓은 어떤 작업을 하는, 그리고 좁은 협소한 곳에서 더 넓은 작업을 할 때는 유압 실린더의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해서 두 개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상부회전체의 푸핀에 의해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작업 장치가 상부회전체에 대충 연결되어 있으면 작업을 하다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핀이라는 핀에 의해서 망치로 막 두드리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피스 붐, 오프셋 붐, 이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원피스는 아까 붐 보셨죠?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프셋 붐은 이제 관절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달려있기 때문에 좌우로도 작업이 가능한 붐이 바로 오프셋 붐이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사진 곳을 굴착하기 위하여 버킷을 경사면 각도에 맞출 수 있도록 유압 모터나 실린더가 장착된 버킷은, 아마 지게차 운전기능사 아까 마스트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틸팅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경사를 기울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사면 각도에 맞출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연히 틸팅 버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틸팅 버킷에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버킷이 경사를 이루면서 이렇게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도 각도를 막 기울여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버킷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킷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요. 버킷은 직접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서 버킷의 굴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투스를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정도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기본 버킷 이외에도 특수한 버킷을 설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특수한 버킷을 이제 남은 보기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1번 디칭 버킷은 이겁니다, 이거. 투스가 없죠. 그리고 앞날이 평평합니다. 평평하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뭐 다듬는 용도, 정리하는 용도, 이런 걸로 이제 사용되는 것이 디칭 버킷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클리닝 버킷은 뭘까요? 당연히 청소용 버킷이다.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디칭 버킷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경량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라는 거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럼 락 버킷은 뭘까요? 당연히 암석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중량이나 강도를 더 강하게 한 그런 버킷이 락 버킷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의 보기를 통해서 알고 넘어가는 것보다 남은 보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다음에 디칭 버킷이 나오든 클리닝 버킷이 나오든 락 버킷이 나오든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호 버킷을 뒤집어 사용하기도 하면서 버킷의 굴착 방향이 백호와 반대 방향이고 장비보다 위쪽의 굴착 작업에 적합한 작업 장치는, 그래서 이 이미지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압 셔블이라고 하는 건 굴착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압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굴착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이 버킷이 운전석을 바라보도록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 유압 셔벨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해서 장비보다 위쪽에 굴착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드라이버는 뭘까요? 말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뚝을 받거나 뽑을 때 굴착기를 사용하기도 하면서요. 또 그래플은 어떤 집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무나 뭐 이런 것들 집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 쉬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파쇄 그리고 뭐 해체하는 작업, 어떤 철제가 많은 작업에서는 그런 철제 구조물을 자르거나 파쇄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쉬어라는 거,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굴착기의 붐, 암, 버킷을 움직이기 위한 레버는 몇 개인가? 레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운전석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에 각각의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측에 있는 레버가 붐과 버킷을 조작을 하고요. 또 좌측에 있는 것이 암과 스윙을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360도로 회전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인데, 아무리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필기를 합격하시고 나중에 실기 연습을 하실 때 실제로 이제 운전을 해보시면 이런 것이다 라고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레버는 총 2개가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선택 작업 장치. 그래서 전부 작업 장치는 일단 부착이 된 작업 장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선택은 내가 이제 선택을 해서 특수한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 장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굴착기의 작업 장치 중 브레이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이제 1번입니다. 브레이커 하면은 뭔가 이제 부순다, 파쇄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암석이나 콘크리트 등 단단한 구조물을 파쇄하는데 브레이커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브레이커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으로 파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보기를 보시면요, 주로 깊은 굴착 작업을 할 때 또는 좁고 깊은 도랑을 팔 때는 뭘 사용합니까? 트렌칭 버킷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칭 버킷의 딱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날렵하죠. 그래서 깊은 굴착이나 깊은 도랑을 팔 때는 이런 트렌칭 버킷을 사용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평한 지면을 다지는 데는 뭘 사용할까요? 아까 뭐였습니까? 디칭 버킷. 그래서 디칭 버킷 꼭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굴착기 작업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3번인데요. 클램젤 버킷은 좁은 공간의 굴착 및 하역 작업. 이건 뭐였습니까? 방금? 뭐였죠? 우리가 문제를 풀었죠? 깊은 굴착 작업을 할 때, 좁고 깊은 도랑을 팔 때는 트렌칭 버킷. 그래서 이 트렌칭 버킷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클램쉘 버킷은 이겁니다, 이거. 혹시 이 모양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조개 껍데기. 그래서 클램쉘이라는 게 조개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수직 방향 굴착을 할 때는 클램쉘 버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보기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퍼는 딱딱한 땅을 팔 때 사용된다. 그래서 리퍼는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뭘 팔 때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리퍼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브레이커는 방금 우리가 문제를 풀이를 했습니다. 암반, 콘크리트 등 파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붐은 상부 회전체에 푸핀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푸핀이라는 그 강력한 핀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안정성 있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한 번씩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압 모터를 사용하여 스크류를 돌려 전신줄을 박을 때 사용하는 굴착기의 선택 작업 장치는, 자, 그래서 정답은 어스 오거인데요. 이거 합성어입니다. 어스라는 게 뭘까요? 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거라는 것은 나사 송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사 송곳처럼 이렇게 전신줄을 박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보기를 보시면요. 크러셔는 뭘까요? 뭔가 딱 그 단어를 들을 때도 뭔가 파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석, 암반 이런 것들을 파쇄할 때 크러셔라는 그런 장치를 사용하게 되고, 우드 그래플은 당연히 목재 이런 것들을 집을 때 사용하는 걸 우드 그래플. 파일 드라이버는 우리가 아까 학습했듯이 어떤 파일을 받거나 뽑을 때 사용하는 장치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굴착기에 연결하는 선택 장치 중 벌목용 장비로 나무의 가지를 치거나 일정한 길이로 자를 수 있는 장치는, 그래서 이 이미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베스터입니다. 하베스터. 그래서 벌목을 한다. 그래서 가지를 치거나 자르거나 뭐 이것을 나무를 짚거나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베스터. 리퍼는 뭘까요? 아까 손가락에 기억하십니까? 예, 단단한 땅을 팔 때 쓰는 것이고, 크러셔는 암석, 암반, 돌 이런 것들을 부술 때, 파쇄할 때 쓰는 것이고, 브레이커는 단단한 땅을 팔 때 쓰는 것이다. 단단한 땅을 파는 건 아니죠, 그렇죠? 브레이커는 뭡니까? 어떤 암석이나 돌 이런 것들을 부수거나 할 때 쓰는 장비가 바로 브레이커. 그래서 남은 보기들도 한 번씩 이렇게 복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상부회전체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전부 작업 장치, 선택 작업 장치 이런 작업 장치를 이제 학습을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상부회전체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굴착기의 상부회전체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그렇죠? 여기 보시면 또 이미지화 딱 시켰을 때 앞에 있는 것이 작업 장치. 그래서 붐과 암과 버킷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부회전체에는 제가 아까 초반에 어떤 기관, 엔진, 유압 장치, 연료 탱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부 주행체, 그래서 트랙, 주행 모터, 트랙 프레임 뭐 등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회전체에는 당연히 기관 및 유압 조정 장치, 그래서 기관, 유압 펌프, 연료 탱크 등이 있다. 그래서 이 트랙 프레임은 하부 주행체에 포함된 구성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굴착기 장비의 안전성을 주고 장비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로 평형추라고 하는 것은, 지게차에도 마찬가지로 평형추가 있습니다. 주로 지게차나 굴착기는 이 앞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이 뒷부분에 평형추라는 철제 덩어리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게를 많이 늘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형추, 다른 말로 카운터웨이트. 그래서 설명 보시면 뒷부분이 들리는 것을 방지하여 장비의 밸런스를 잡아준다. 그래서 평형추, 카운터웨이트. 이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굴착기의 센터 조인트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메인 펌프에 공급되는 오일을 하부의 유압 부품에 공급한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센터 조인트가 가운데 있다. 그래서 상부에서 공급되는 오일을 하부 펌프 부품에다가 공급을 하는 장치가 바로 센터 조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남은 보기를 보시면 전 후륜 중앙에 있는 디퍼런셜 기어에 오일을 공급한다. 이건 디퍼런셜 기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음 파트 보시면 차체라고 나옵니다. 차체에 디퍼런셜 기어가 있어요. 타이어가 됐던 무한궤도가 됐던 어떤 곡선이나 커브 구간을 돌 때에 각각의 위치에서 좌측이나 우측에서 방향이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디퍼런셜 기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차체의 중앙 고정축 주위에 움직이는 암, 이게 뭘까요? 암에 대한 설명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랙을 구동시켜 주행하도록 한다. 이건 뭘까요? 모터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각각의 보기들을 한 번씩 복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하부주행체. 하부주행체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무한궤도식 굴착기의 트랙 장치에서 유동륜의 작용은, 그래서 유동륜은 정답은 4번입니다. 트랙의 장력을 조정하면서 트랙의 진행 방향을 유도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트랙 하부주행체에 이제 트랙이 있는데, 이 트랙의 앞부분에 프런트 아이들러라고 하는 유동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진행 방향이 이쪽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본다면 이 앞에 유동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프런트 아이들러라고 하고요. 그러면 정반대에 있는 것은 이제 구동 스프로킷. 그래서 주행 모터가 작동이 되면 이 구동 스프로킷을 통해서 이 트랙이 이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프런트 아이들러라고 하는 유동륜은 장력을 조정하면서 진행을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굴착기의 전도 방지를 위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건 뭐였습니까? 평형추, 카운터웨이트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동력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차체 부분에 들어가 보면 클러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치를 딱 밟는 순간 동력이 이제 차단이 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블레이드의 동력 전달 및 트랙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건 뭐겠습니까? 모터가 담당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서 남은 보기들도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무한궤도식 굴착기에서 슈링크, 핀, 부싱 등이 연결되어 구성된 장치는, 그래서 당연히 슈링크, 핀, 부싱이라고 하면 트랙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렇게 그냥 이렇게 글자로만 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한번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슈라고 합니다. 슈. 그리고 두 개의 링크가 있고 이 두 개의 링크를 연결해 주는 게 부싱 그리고 핀이다. 그래서 슈가 있고 두 개의 링크가 있고 핀과 부싱이 연결된 장치가 바로 트랙이다 라는 식으로 한 번씩 좀 기억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은 보기를 보시면요, 아까 스프로킷이 뭐였습니까? 그 프론트 아이들러라고 하는 유동륜 정반대에 있죠. 그래서 주행 모터를 통해서 트랙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론트 아이들러는 유동륜이다라는 것이고, 센터 조인트는 상부에 공급되는 오일을 하부의 부품으로 전달하는 장치가 센터 조인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한 번씩 계속 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굴착기 하부 주행체의 주행 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무한궤도식은 좌우측에 각각 모터가 있는데 무한궤도식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식도 후륜에 양쪽에 이렇게 주행 모터가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남은 보기들은 다 정답이 아니겠죠. 자, 이제 무한궤도의 트랙 점검으로 넘어왔습니다. 굴착기 무한궤도 트랙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무한궤도 다시 한번 좀 기억이 되십니까? 무한궤도는 장단점이 뭐였습니까? 장점은 무한궤도식은 어떻게 보면 습지사지, 안반 이런 지대에서 작업이 용이하고 또한 견인력이 좋죠. 접지압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장점이었고요. 단점은 기동성이 굉장히 좋지 않고 그리고 도로의 파손의 위험이 있으면 저항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단번에 정답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주행 속도가 빠르지가 않다는 거죠. 느리고 접지 면적이 넓어 접지압이 낮다. 비포장 도로 및 연약 지반에서 작업이 용이하다. 이것은 이제 무한궤도식. 견인력이 좋아 경사지에서 작업이 용이하다. 이것도 다 무한궤도식의 장점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굴착기의 점검 및 작업 방법에서 굴착기 작업의 종류와 방법입니다. 굴착기의 기본 작업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런 식으로 굴착, 붐상승, 암기해도 좋지만 한 번씩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기에서 작업을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지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굴착을 하겠죠. 그리고 굴착을 한 다음에 붐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스윙이 이루어지고 적재하고, 그리고 붐을 상승시킨 다음에 다시 스윙해서 이제 굴착을 하는 이런 이미지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스윙하고 적재하고 다시 붐을 상승해야 되는데 이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굴착, 붐 상승, 스윙 적재, 붐 상승, 스윙, 굴착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굴착기의 기본 작업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굴착기로 굴착 작업을 할 때 유압 실린더의 작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실린더의 행정 끝에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작동시켜야 되는 것이 맞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실린더가 있으면 그 안에 피스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굴착기의 각종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남은 보기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실린더의 행정 끝에서 완전히 밀어 부하를 주거나, 또한 급하게 작동시켜서 시간을 단축하거나, 또한 실린더가 완전히 폐지되도록 강한 압력을 가한다. 이건 뭘까요? 피스톤이 끝단에 쾅 하고 부딪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운전을 해보시면 알지만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복이 심하고 계속 흔들리고, 그래서 실린더의 행정 끝에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기 연습을 할 때 부드럽게
운전하는 것을 그때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굴착기 작업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굴착기로 경사지에서 작업을 할 때 전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방법은 정답은 2번입니다. 블레이드나 아웃트리거로 장비를 지지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레이드와 아웃트리거라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굴착기는 아웃트리거가 없습니다. 아웃트리거가 있는 장비는 기중기라든지 아니면 고소작업대라고 하는 스카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할 때는 옆에 그 아웃트리거가 쭉 이렇게 나와서 바닥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굴착기는 블레이드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이드 장비가 어떤 뭐 흙을 밀어내거나 어떤 지면을 다듬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사용도 하지만 경사지에서 작업을 할 때에 블레이드를 아래로 딱 내리면서 이 굴착기를 지지해주는 역할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자, 남은 보기를 보면 경사면을 따라 수평으로 주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도가 되겠죠. 엔진 회전수를 높이는 것도 안 되고요. 또한 버킷에 흙을 가득 채워서 무게중심을 낮춘다고 해도 경사지에서는 당연히 전도가 될 수 있다. 전복사고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굴착기 점검이죠. 다음 중 계기판에서 엔진 오일, 순환 상태가 불량한 경우 점등되는 것은 너무나 쉽죠? 오일이 불량하니까 당연히 오일 압력 경고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그림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오일 압력 경고등이 있다라고 하시고 나중에 실전 작업을 하실 때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굴착기의 시동 전 점검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굴착기 시동 전 점검 항목이니까 이거 문제 정답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일단 시동 전에는 유압유나 엔진 오일이나 냉각 수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전자 입장에서 먼저 점검하고 작업에 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엔진의 공회전 상태는 뭘까요? 당연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시동 후에 점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동 후에는 당연히 시동이 걸린 다음에 엔진의 공회전 상태라든지 계기판이라든지 어떤 작업 장치를 움직여 보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엔진 오일이 우유색을 띠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자, 엔진 오일은 일반적으로 어떤 뭐 좀 연한 갈색, 조금 더 오일이 변색이 된다면 나중에는 뭐 진한 갈색, 때로는 검은색 이런 식으로 이제 엔진 오일은 색상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유색을 띠고 있다면 당연히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엔진 안에는 각종 어떤 배관이라든지 모든 장치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으나 어떤 우유색을 띠고 있다는 것은 배관 개통이라든지 헤드 가스켓이라든지 뭐 각종 부분에서 크랙이나 또 손상이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냉각수가 섞여 있는 이 부분이 엔진 오일이 우유색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우리가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현업에서 종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좀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27가지 정도의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엔진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유압이라든지 전기 CC 그리고 모든 장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굴착기의 어떤 구조 그리고 어떤 작업 장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학습하셔서 또 다음 파트에서도 이해를 하시면서 그렇게 학습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두 번째 엔진의 구조와 작동 원리의 그 부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